유럽과 이슬람을 중개하는 지중해 무역으로 부유해진 이탈리아는 르네상스의 발상지로 문화와 예술이 융성했으나 군사력이 약했습니다. 영국과 100년 전쟁을 통해 단련된 이웃나라 프랑스는 화약을 장착한 신식무기 청동대포를 앞세워 이탈리아를 침략했습니다. 알프스를 넘은 프랑스 왕 샤를 8세는 밀라노를 거쳐 이탈리아를 수직으로 관통해 남부 나폴리 왕국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얼마 후 샤를 8세를 비롯해 군인들의 상당수가 신종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매독이 퍼진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1차 이탈리아 전쟁을 통해 전 세계에 확산한 매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식간에 나폴리 왕국을 휩쓴 매독으로 환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늘어나자 프랑스 군대의 사기가 꺾이고 말았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매독을 나폴리 병이라고 했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프랑스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때 이탈리아 북부에서 밀라노 공작과 베네치아 공화국의 주도로 여러 나라가 모여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도관에 든 지처럼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샤를 8세는 나폴리를 떠나 허겁지겁 프랑스로 철수하고 맙니다. 이탈리아 원정에서 샤를 8세는 프랑스 군인 외에도 스위스, 스코틀랜드, 스칸디나비아 국가 등 여러 나라의 용병을 고용했는데 전쟁 후 이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매독을 퍼뜨렸어요. 어찌나 매독의 감염성이 높았던지 유럽 주요 도시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유럽을 점령한 매독은 이후 항로를 따라 인도, 중국을 거쳐 1510년경에는 조선까지 전파되었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20년도 되지 않아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매독은 주로 성관계를 매개로 전파되는 세균성 질환입니다. 이런 봄에 피는 매화 모양의 피부 궤양이 생겨서 매독이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매독의 기원은 두 가지인데 아메리카를 발견한 후 1493년 콜럼버스 일행을 통해 들어왔다는 신대륙 기원설과 이전부터 균이 있었다는 유럽 내재설입니다. 최근에는 아메리카만 사는 동물 라마와 인간 사이의 수관으로 전염병이 옮겨졌다고 알려져 신대륙 기원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지금의 페루 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잉카 제국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달하기 전부터 매독으로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잉카 목동들은 라마 떼를 먹이기 위해 먼 지역까지 돌아다녔는데 라마 암컷과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매독균이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잉카 제국은 독신으로 지내는 목동이 라마 암컷을 소유하면 사형을 내리는 엄한 법률까지 제정했어요. 그러나 이미 만연된 매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감염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1만 년 전 인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정착해 농경을 시작하면서 가축을 길렀는데 가축이 가진 세균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와 병을 일으켰어요. 천균세의 작가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홍역, 결핵, 천연두,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들이 동물에서 기원해 사람에게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독같이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넘어온 병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에 속하고 대다수 감염병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했어요. 소, 돼지, 말, 닭, 오리같이 오랫동안 많은 종류의 가축을 길렀던 구대륙이 대서양을 건넌 대륙 간의 균 교환에서 내성을 가져 유리했습니다. 이것을 콜럼버스의 교환이라 합니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 이후 신대륙과 구대륙 간에 일어난 광범위한 접촉으로 감염병도 함께 교환되었죠. 1494년 일어난 이탈리아 전쟁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한 매독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을 괴롭혔습니다. 매독은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길쭉하게 생긴 세균이 원인입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약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심장, 간, 뇌, 눈 등에 침범해 심각한 장기 손상과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코뼈가 무너지고 정신착란이 생기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죽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매독을 성적 문란에 대한 신의 천벌로 생각했습니다.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매독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예전에는 수은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금속과 달리 상온에 유일한 액체로 존재하는 수은이 매독에 특효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독성이 강해 세균을 파멸하는 약간의 효과도 있었지만 수은은 중금속 독성 물질로 장기간 사용하면 수많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수은 중독으로 생기는 미나마타병이 대표적이죠. 수은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쌓이면 신경세포를 파괴해 신체 마비와 정신 이상 같은 증상이 생깁니다. 이후 매독균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열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이 시도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리면 고열이 나는데 매독균을 없애려고 일부러 말라리아에 걸리게 하는 거죠. 하지만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을 수 있어 대안이 되지는 못했어요. 다행히 20세기 초 비소를 이용한 살바루산이 나와 매독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한 비소로 인해 오히려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어요. 1940년대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인류는 악명 높은 매독으로부터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획기적인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의 사라진 듯 했던 매독이 최근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유행했으나 우리나라도 감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느라 소홀한 틈을 타 각종 SNS와 데이트 앱 등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의 증가를 매독 확산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차가운 눈 속에서도 피어나 인내의 상징으로 불리는 사군자의 하나인 매화를 보고 매독을 떠올리는 경우는 드물어요. 성병은 부끄러운 병이라 생각해 숨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대부분 매독은 단 1회 페니실린 주사로 치료할 수 있어요. 혹시 페니실린에 부작용이 있으면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다른 항생제도 있으니 의심이 들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매화같이 이쁜 꽃이 성병의 이름에 사용되었다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